안녕하세요, 몽이스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을 칭찬할 때가 많죠.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칭찬을 아이들에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이세요. 그런데 칭찬을 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 혹시 아실까요? 음, 칭찬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. 꼭 해야 할 때 칭찬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 칭찬이 효과가 나타나요.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칭찬을 할 때는 결과만 보고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. 그 과정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. 만약에 결과를 두고 칭찬을 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, 그러니까 약간 왜곡되게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,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과 있잖아요. 그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과정, 수고해온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이거, 와, 정말 힘들었을 텐데, 이거 이렇게 노력하는 거, 와, 너 정말 멋있다. 이런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칭찬하고, 물론 이 과정이 있기에 이 결과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과만을 칭찬하지 마시고, 과정을 포함한 결과를 함께 칭찬해 주시라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. 칭찬은 타이밍이에요. 특히 어린 영유아일수록 그 타이밍을 놓치면 칭찬의 효과를 못 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를 잘 안 하던 아이예요. 근데 오늘 정리를 해요, 아이가. 그러면 그 순간 선생님이 탁 포착을 해가지고, 우와, 정리 잘하는 모습 오늘 보이네, 멋있다, 이렇게 해야지.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.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너 아까 보니까 정리 잘하더라 하고 칭찬을 해주면 그 순간에 칭찬하는 것보다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. 아이는 이미 그 시간을 잊어버렸거든요. 네. 그리고 아이들끼리 다투고 이럴 때도 바로 아이들이 사과를 시키고 이제 그러거든요, 저희가. 근데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물어보고 이러면은 몰라요. 그러니까 혼이 나고 다치고 그 결과적인 어떤 그런 감정만 남아있지 그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아이들이 잊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 즉시, 발견 즉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. 칭찬은 타이밍이다.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른들이 칭찬을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자체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, 칭찬을 해야 되는데,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, 형은 이런데 동생은 이렇구나. 칭찬을 할 때도, 형은 이만큼 했는데 동생은 이만큼 했네. 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. 비교하지 말고, 만약에 비교를 하려면은, 어제는 요만큼 했는데, 오늘 너 이만큼 했구나. 와, 어제는 잘 못하더니 오늘은 좀 더 능숙하게 하는데, 그래서 어제보다 나와의 비교죠. 비교를 할 거면. 그래서 약간 좀 미흡한 상황에서 미완성이었던 부분들이 좀 더 완성으로 가고 좀 더 흡족하게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은데, 옆에 있는 친구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했네. 넌 잘했는데 넌 더 잘했는데 너도 잘했어. 이렇게 하는 거는 칭찬이 안 되는 거죠, 아이들이. 이거 잘했다는 거지? 저보다 더 잘하는 얘기인가? 이러면서 경쟁 심리, 특히 형제 간에 경쟁 심리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. 그런데 칭찬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특히 아이들한테 칭찬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신발 정리를 집에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서 신발을 놨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든지 휴지를 휴지통에 딱 버린다든지 할 때 휴지를 넌 휴지통에 잘 버리는구나. 멋있어. 신발 정리 내가 했니? 너무 잘했다. 신발 정리를 너무 잘 예쁘게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거. 숙제를 오늘 다 했구나. 숙제를 다 하고 놀다니 정말 멋진 걸.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너 너무 이쁘다. 어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이쁘니?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구나. 이렇게 지나가세요. 그러면 그냥 그거는 아이의 상태에 대한 표현을 한 거지.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한 거지. 이게 칭찬이 되지는 않거든요.
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반 다 멋지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이들은 그게 와닿지 않아요. 우리 반 다 말고 나만. 그래서 보통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담임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이제 1대1로 한 명 한 명 볼 때, 등원할 때, 하원할 때, 그리고 이제 아이 급식을 좀 지도해주면서 개별적으로 뭔가 지도해줘야 될 때,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 처리를 하거나 손 씻기 하고 이렇게 할 때, 다 같이 보지 않고 이렇게 1대1로 순간순간 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등원할 때 인사를 잘했어요. 그러면 인사도 너무 멋지게 했어. 이렇게 우리 이렇게 멋진 인사 또 엄마께도 해볼까? 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거. 그리고 이 칭찬은 널리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. 옆에 선생님도 들으라고. 우리 누구가 인사를 너무 잘했어요. 우리 누구가 신발을 탁 벗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벗어서 정리를 했어요.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뭔가를 하게끔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칭찬의 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칭찬 말고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해주시는 칭찬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저희 어린이집에서는요, 한 아이에게 어느 한 반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정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어머 땡땡이 정리 너무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은요,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칭찬받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해요. 선생님 저도 했어요.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래서 막 하는 거 보시려고 딱 이렇게 모션 딱 취하고 이렇게 딱 봐달라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보거든요. 그때 이제 그 순간 놓치지 말고 어머 누구도 너무 잘하는구나. 어머 이 반은 너무 멋진걸.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해주고 이 반은 정말 멋진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멋진걸, 멋진 반인걸 라는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. 일단은 개개인 한 명 한 명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른도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.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사회생활 다 하시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이거 보고서가 참 잘 됐네 라는 말을 들으면 다음에 보고서는 더 잘 쓰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렇잖아요. 하물며 우리 아이들인데 어떻겠어요?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면 더 잘하려고 눈 반짝반짝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아이에게 이 칭찬받고 칭찬을 아이가 받고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 수준에 맞는 그런 과제를 주는 게 참 중요하겠죠. 제가 저번에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아이가 신발을 혼자 스스로 신는 이제 보통 3살은 조금 이제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. 4살, 5살쯤 되면은 스스로 신는 게 많아요. 근데 부모님이 너무 외관상 너무 예뻐서 샀는데 5살 아이가 혼자 신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어른의 도움이 좀 있어야 신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어디 바깥놀이 갈 때 신발을 다 신잖아요. 다른 아이들은 다 스스로 쑥쑥 잘 신는데 혼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 급한 마음에 나 두고 가지도 않는데 막 두고 갈까봐 이제 막 서두르다 보면 더 안 되잖아요. 우리 어른도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아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안 된다고. 그럼 좌절감을 느끼잖아요.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려면은 부모님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것들을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저희 원에 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. 근데 5살이었는데 그 반도 5살 아이들이 보통 양말 스스로 잘 신잖아요. 4살 아이들이 신을 때는 신어요, 4살 아이들도. 그런데 이제 발 뒤꿈치가 발등으로 올라오게 신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5살쯤 되면은 그래도 잘 신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속도가 좀 느렸어요.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기회를 자꾸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할 수 있게 처음에는 반 정도 신겨준 거예요. 그래서 뒤에 양말의 목을 잡고 착 잡아당기면 양말을 신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도 어느 정도 발을 끼워주고 일어나서 허리춤만 잡고 축 올리면 바지를 입는 게 완성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단계별로 수준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줬더니 아이가 잘하더라고요. 왜 잘했을까요? 선생님이 난이도만
조절해 주셨을까요? 중간중간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잘했다. 처음에는 한 번에 잘 안 되잖아요. 그렇다고 너무 쉽게 되면은 단계를 잘못 설정한 거거든요. 약간 어려운 듯 조금 반복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딱 좋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그런 부분, 과정을 칭찬해 주셨고요. 성공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. 그리고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 의욕을 좀 더 높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. 아이 손을 잡고. 오늘 땡땡이가 양말 혼자 신었어요. 오늘 땡땡이가 혼자 바지 입었어요. 하면서 막, 그럼 선생님들이 막 박수 쳐주고 너무 잘했어. 막 엄지척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면 아이는 아, 이거 내가 하니까 이렇게 좋은 감정을 나한테 내가 받네. 선생님들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주네. 이걸 느끼니까 더 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. 그래서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. 그런데 근거 없는 칭찬, 기준 없는 칭찬,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나 그거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네.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. 이 아이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가 더 잘 그리는 친구가 있으니까 약간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림을 그리면 자꾸 그려달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했는데 지나가던 다른 선생님이 너 그림 잘 그린다. 근데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었어요. 이 아이는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. 그런 경우에는. 그래서 꼭 근거 있는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칭찬을 해주는 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반감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칭찬도 있으니까 우리 칭찬은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상황에 맞게 칭찬을 해주셔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도 되고 아이들이 그 칭찬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칭찬 우리 많이 찾아서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,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